안녕하세요. 신나는데 신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틀니 편집본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보충 영상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간단하게 요점 정리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보험 틀니 같은 경우는 1학당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학 아니면 하학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을 노인을 대상으로 7년에 한 번씩이라는 거,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은 총액의 30%로 딱 고정해 놨죠. 상병명은 치아가 없는 분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치아 상실이 들어간 K08.1 상병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 틀니만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라는 거, 그리고 서베이드 크라운처럼 보철을 씌우고 부분 틀니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급여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보철은 보험으로 해두지 않고 있죠. 그래서 보험 틀니는 크게 두 가지로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부분 틀니는 치아가 몇 개라도 있는 거고, 완전 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치아가 이제 잇몸밖에 안 남으신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틀니에서 이 몇 개 남은 치아를 발치하고 완전 틀니로 넘어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완전 틀니는 잇몸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완전 틀니에서 부분 틀니로 넘어가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 틀니는 6단계, 완전 틀니는 5단계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보험 틀니랑 보험 임플란트가 환자분이 부담하시는 본인 부담금 비용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게 지문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보험 틀니, 보험 임플란트 두 개 다 상병명은 치아가 없는 치아 상실 상병명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인 거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만성질환자가 문제인데요. 보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15%, 보험 임플란트는 10%, 20%, 3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지금 보험 틀니가 그 보험 임플란트에 비해서 본인 부담금이 적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 틀니 같은 경우는 임시 틀니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부가적으로 나와서 그 비용 부담을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이 낮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깔끔하게 받고 있고, 뭐 보험 임플란트를 위한 다른 또 추가 처방이 없잖아요. 재료대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 틀니의 본인 부담금이 좀 낮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만의 꿀팁 알려드렸고요. 보험 틀니 신청에 대해서 준비해왔어요. 보험 틀니는 역시나 공단에 조회를 해서 7년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먼저 조회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보험 틀니는 크게 변경, 취소, 해지가 있습니다. 먼저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서 뭔가 잘못 입력한 거에 대한 거예요. 시술 시작일이라던가 요양기간 기호라던가 의사 면허번호를 바꿀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시고요. 틀니 취소를 하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는요, 틀니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뭐 틀니 시술 부위 상악과 하악을 거꾸로 했다던가, 아니면은 완전 틀니인데 부분 틀니로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임시 틀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병원에서 틀니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신청을 했다가 안 할래요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니 자체 진료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틀니 진료가 진행되면 안 되고 시술 전에만 틀니 취소가 가능합니다. 간혹 틀니 해지 신청도 있는데요. 틀니 해지 같은 경우는 보험 틀니 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분이 나 틀니 안 한다 라고 직접 요청을 하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설명하셔야 될 게, 해지 신청해드릴 수 있다, 근데 7년 동안 앞으로 보험 틀니 적용 못 받는다 라고 환자분께 반드시 고지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틀니 신청서를 받을 때 역시 미리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보험 틀니는 7년에 한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험 틀니를 취소하셨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당분간 7년 기간 동안에는 보험 틀니를 받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건보 환자분들은 공단에 신청을 하고요.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일회와 마찬가지로 당일 등록권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한
중요하다. 근데 다음 날에 되면은 만약에 취소를 하려면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시간에 저희가 배웠지만 보통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환자분들은 해당하시는 금액에 있어서 크게 본인 부담금이 나오지 않아요. 뭐 1,000원, 1,500원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시는 1종 환자분들도 있죠. 근데 이 의료급여 환자분들도 보험 틀니나 보험 임플란트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보험 틀니 1종 같은 경우는 5%였고요. 2종은 15%.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들은 틀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설명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 부담금 얼마가 나올 거다. 이거는 나라에서 1,000원, 1,500원 나오는 진료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틀니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틀니를 우리 병원에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무상 보상 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이내 6번까지는 진찰료만 산정하고 이제 틀니를 수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만 65세가 넘으신 환자분들에게는 누구나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원에서 만든 틀니도 가능하시고 그 오버덴처 같이 나라에서 보험으로 안 해주는 틀니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정해진 횟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액 비급여로 병원마다 정한 비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볼 건데요. 보험 틀니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횟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냐면요. 복잡 같은 경우에는 기공소에서 많이 하는 진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복잡, 클라스플 파절 수리 복잡, 교합 조정 복잡 다 기공소에서 이제 주조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연 1회입니다. 그리고 복잡과 함께 첨상과 계상 역시 연 1회입니다. 왜냐면 이 진료들이 좀 비용도 비싸고 단순히 뭐 틀니를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좀 케이스가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수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연 2회다. 근데 단 교합 조정, 네 글자죠. 네 글자라서 연 4회다. 근데 교합 조정 단순이다. 교합 조정은 복잡까지 있어서 복잡은 연 1회니까 교합 조정 단순은 연 4회다. 저는 이렇게 횟수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험 틀니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횟수 문제랑요. 이 진료가 무슨 진료를 뜻하냐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 이 계상이 어떤 진료이냐 그리고 횟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헷갈렸던 부분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첨상, 릴라이닝, 계상, 리베이싱이라고 하죠. 사실 임상에서는 첨상할게요 라고 말 안 하고 릴라이닝 할게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첨상 같은 경우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그 직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료실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간접은 본 떠서 기공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같은 경우는 틀니 살이 헐거워졌다. 그래서 이 살을 내면을 채우는 게 직접이라면 간접은 살도 채우고 수직고경, VD가 상실이 돼서 본을 떠서 기공소에서 만들어 오는 게 첨상입니다. 계상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선 첨상과 더불어서 의치 변연, 이런 변연 부분 조정과 같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계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제일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료 모두 1년에 한 번밖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첨상과 계상 헷갈릴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첨상은 첨가하다. 그냥 덧대는 거예요. 근데 계상 같은 경우는 개조하다. 그래서 틀니를 아예 싹 고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상 같은 경우는 이런 하얀색 인공치를 제외하고 이 핑크색 부분을 싹 녹인 다음에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계상은 개조하다, 첨상은 첨가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떤 진료인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헷갈렸던 게 조직조정과 의치상 조정입니다. 조직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니를 만들고 나서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얀 색깔 재료를
덧대주는 진료입니다. 임시 틀니 할 때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의치상 조정은 이렇게 뭐 피체커나 아니면은 뭐 립스틱이라던가 여기 뭐 피타픽스 종류가 많은데요. 이렇게 일부분 많이 닿는 부분을 삭제하는 진료가 의치상 조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기구를 배울 때 티슈 포셉이라고 뭐 티슈 시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잖아요. 이 티슈라는 뜻이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직 조정은 꼭 이 영어 티슈 컨디셔닝을 같이 외웠어요. 조직 티슈 요렇게만 기억하셔도 어떤 건지 조직에 까는 게 조직 조정이구나 라고 연관하시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진료가 연 2회 연 2회 적용받으실 수 있는 진료입니다. 다음은 인공치 수리입니다. 인공치 수리 같은 경우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나머지 틀니 유지 관리는요. 1학당 산정합니다. 근데 인공치 수리만 치아당이에요. 산정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문제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산정 기준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인공치 수리 같은 경우는 한 개 치아는 100%, 두 개 치아부터는 50%씩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공부하실 때 인공치는 치아잖아요. 치아가 하나 부러지면 이것만 하나 수리를 하면 되지 틀니 전체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치아당, 악당 이거는 다른데 횟수는 연 2회로 동일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치당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문제에서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헷갈리고 많이 질문받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틀니가 임상에서 많이 접하는 진료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틀니가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우시다거나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